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1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새벽에 있었던 축구 승무패 50회차가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적중 금액이 승무패 51회차로 2월이 됐습니다. 풋볼 살롱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가 승무패에 들어오면 분석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은 건너뛰고 바로 독식 분석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는데 50회차 1등 적중 금액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보를 취합을 해서 현미경 분석부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축구 승무패 50회차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4등이나 혹은 3등에 적중이 됐고 아무래도 애매한 그리고 어려웠던 매치업이 많았기 때문에 3등과 4등도 상당히 의미 있는 당첨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32,000원짜리로 구성됐던 최종 픽이 4개가 틀리면서 아쉽게 적중은 빗나갔지만 그래도 리즈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 그리고 울버햄튼 등 다수의 역배 픽을 적중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축구 승무패 51회차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14경기로 구성이 됐는데 해당 매치업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나시겠지만 승무패 42회차 매치업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승무패 42회차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41회차 1등 금액이 2월이 됐었고 42회차 이 똑같은 매치업으로 구성됐던 42회차 매치업이 1등 당첨자가 한 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6억 당첨 금액을 독식을 했었는데 그만큼 독식 당첨자가 나왔을 만큼 애매하고 어려웠던 매치업이 바로 이 승무패 51회차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승무패 51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주말에 프리미어 리그와 프리메라리가 등 주요 리그 경기들이 모두 주말에 끝났기 때문에 하루 만에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를 취합한 최종 픽은 제가 내일 오전 내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풀 베팅, 오프라인 풀 베팅 한도인 96,000원을 한도로 잡고 투포를 잡아야 할 것 같은 이변 픽이나 어떤 주요 경기들 위주로 어떤 경기가 과연 투포를 잡을 만한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풋볼살롱의 승무패 51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바로 동기부여라는 키워드인데 승무패 42회차 분석 당시에는 제가 이 동기부여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별리그 1차전 첫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력 파악도 되지 않았었고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 51회차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5차전이기 때문에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팀들이 있고 심지어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16강은 물론 조 1위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16강을 확정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51회차도 강팀이 의외로 약팀에게 잡히는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51회차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동기부여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따로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조별리그 4차전이 마무리된 현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한 팀은 모두 6팀입니다. 바이에른 미넨,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첼시, 세비야,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유벤투스 이렇게 6팀만이 16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강 확정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단계에서 상당히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확정했다고 해서 해당 팀들이 아예 경기 결과를 신경을 쓰지는
아예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부터 승리 수당이 있기 때문에 승리팀과 무승부팀에게 수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게 장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리그 일정과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너무나도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요 팀들의 부상 선수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 수당도 수당이지만 어쨌든 리그와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6강을 확정 지은 팀들은 기본적으로는 챔피언스 리그 남은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힘을 상당히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풋볼살롱의 생각입니다. 또한 단순히 16강을 확정했다고 해서 바로 힘을 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경기죠.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다음에 펼쳐지는 자국 리그 경기 일정이 어떤 팀과의 대결이냐에 따라서 해당 조별리그에서 힘을 얼마나 뺄지도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위까지 확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분데스리가 일정이 2위인 라이프치히와의 홈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틀레티코 원정에서는 힘을 많이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라이프치히와 선두 다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1위를 확정한 미넨이기 때문에 더욱이 다음 리그 일정이 라이프치히라는 점은 바이에른 미넨이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힘을 상당히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6강 확정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16강 확정팀의 다음 리그 일정까지 한번 고려를 해봐서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기부여 측면에서 조금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경기 로코모 대 짤츠부르크의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안픽으로는 로코모의 단통패, 짤츠부르크의 단통 승리를 보려고 하는데 로코모티브가 굉장히 조별 리그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도 1대2 한 골차 석패를 당했었고 해당 경기에서 안톤 미란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로코모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러시아 리그에서도 홈 경기에서는 5승 1무 2패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코모티브는 홈에서 강팀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짤츠부르크 역시 자국 리그에서는 1강 팀이죠. 그렇지만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승점 1점으로 로코모티브보다도 순위가 밀려있는 상태이고 지금 로코모티브와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6강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강 진출이 아예 좌절이 된 팀들도 조별리그 3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별리그 단계에서 이미 16강 진출이 좌절된 팀들도 해당 팀이 3위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픽을 구성하실 때 참고를 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로코모와 짤츠부르크는 같은 조에 바이에른 미넨과 아틀레티코가 16강 진출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미 미넨 같은 경우에는 1위까지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3위 대결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모로 로코모티브가 홈에서 강하고 미넨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로코모티브 사이드가 조금은 투표율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이 로코모티브의 핵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안톤 미란축구 선수가 지금 주말 경기에서 결장을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질병으로 결장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안톤 미란축구 선수가 짤츠부르크전에 결장을 하게 된다면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되고 주전 스트라이커인 스몰로프 선수까지 지금 부상으로 꽤나 많이 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몰로프와 안톤 미란축구가 나오지 못한다면 로코모의 화력이 아무리 홈에서 강한 로코모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직전 리그 원정 경기에서 8대2 대승을 거두고 왔습니다. 그 경기에서 에이스인 소보슬라이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었지만 그래도 소보슬라이 선수가 6경기 만에 득점표를 재가동했습니다. 이 소보슬라이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인데 소보슬라이 선수가 6경기 만에 득점표를 재가동했고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짤츠부르크의 어떤 특유의 화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욱이 소보슬라이 선수 외에도 백업 공격수인 코이타 선수도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주전 공격수, 주축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카 선수까지도 지금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짤츠부르크가 특유의 화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제아모리 로코모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왔다고 하더라도 이 안톤 미란추크와 스몰로프가 빠진 상황에서 주전 공격수들이 살아난 짤츠부르크의 화력을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안 픽으로는 로코모의 단통 패를 보려고 하고 제가 최종 픽에서 최종적으로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를 취합을 해서 해당 경기는 충분히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 폴더를 쓸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안 픽에서는 이 안톤 미란츠쿠와 스몰로프라는 원투펀치가 빠진 로코모가 짤츠부르크의 이 막강한 화력을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초안 픽으로는 로코모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인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은 물론 조 1위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힘을 상당히 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뮌헨의 다음 분데스리가 상대는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라이프찌히이기 때문에 뮌헨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물론 승리를 노리긴 하겠지만 평소에 경기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을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깡패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달리 지금 16강 진출을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A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이 5점밖에 되지 않아서 앞서 살펴봤던 로코모티브와 승점이 2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16강 진출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조 3위로 밀려서 유로파리그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최소 무승부는 거둬서 승점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 바로 AT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말에 펼쳐졌던 승무패 50회차에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봤었는데 발렌시아 원정을 떠났었죠. 발렌시아가 제 아무리 홈 깡패라고 할지라도 이 수아레즈 선수가 지금 코로나19로 뮌헨전에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수아레즈 선수가 최전방에 없으니까 그 발렌시아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는데 한계가 보였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골 결정력에 문제가 드러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아무리 뮌헨이 힘을 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뮌헨의 백업 자원들이 발렌시아보다도 더 좋은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약에 이 수아레즈 선수가 여전히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한다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 문제를 또다시 드러낼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최대 무승부가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이 제 아무리 1위를 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백업 자원들의 어떤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고 그 백업 자원들 역시 주전 경쟁에 대한 어떤 야심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르로이 사네 등 그러한 선수들이 주전 도약에 야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1위를 확정한 상황이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안 픽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할지라도 이 수아레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특유의 골 결정력 부재를 드러내면서 최대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지만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초안픽에서는 무패 투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종 픽에서 이 수아레즈 선수의 출전 여부를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수아레즈 선수가 들어온다면 최대 승리까지도 취향껏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바이에른 뮌헨 쪽에 그래도 조슈아 키미 선수, 이 김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고, 알폰소 데이비스,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까지 이 두 명의 선수는 조금 장기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비진의 쥘레 선수와 중원의 톨리소 선수까지 복귀를 한 상황에서 뮌헨이 충분히 백업 자원으로도 아틀레티코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승부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아레즈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수아레즈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최종 픽에서는 픽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3번 경기는 메넨글라드바흐 대 인터밀란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여유가 있다면 승무패 모두 지워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1차전 맞대결에서 2대2 무승부가 나왔었는데, 메넨글라드바흐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흐타르를 상대로 1차전, 2차전을 통틀어서 10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넨글라드바흐 쪽에 지금 부상자가 있습니다. 호프만 선수 2선 자원, 공격 2선 자원인 호프만 선수가 부상이고, 왼쪽 풀백인 벤세바이니 선수가 지금 코로나로 부상이 결장이 유력한 상황인데, 이 호프만과 벤세바이니 선수가 지난 인터밀란전에서 두 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전에 좋은 기억이 있었던 이 호프만과 벤세바이니가 없는 상황에서 메넨글라드바흐가 샤흐타르전만큼 화력이 발휘될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이 1차전에서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해당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심판 판정도 조금은 메넨글라드바흐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지금 메넨글라드바흐와는 다르게 지금 B조에서 승점 2점으로 4위인데 사실상 16강행이 힘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지금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같은 조에 메넨글라드바흐, 레알 마드리드가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전과 이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두고 다른 팀들이 미끄러져 주길 바라야 하는 것이 인터밀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와야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인터밀란 역시 콜라로프와 중앙 미드필더인 브로조비치가 코로나19로 아웃이 됐고,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르투로 비달이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징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 못지않게 중원과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해당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단통 픽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단통 픽에 가깝게 찍으라고 한다면 인터밀란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입니다. 직전 사스올로 원정에서 루카쿠 선수가 후반 80분에 투입이 돼서 체력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 루카쿠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루카쿠 선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다면 메넨글라드바흐가 아무리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샤흐타르를 상대로 10골을 넣었던 것과 인터밀란을 상대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 인터밀란이 지난 유로파리그 준결승에서 샤흐타르를 5대0으로 팼었을 만큼 두 팀 다 샤흐타르를 상대로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2대2로 비겼었는데, 그 2대2로 비겼을 때 메넨글라드바흐의 인터밀란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던 호프만과 벤세바이니가 모두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인터밀란 쪽으로 조금은 기울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투포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번 회차에서 아무래도 2월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한도나 오프라인 한도 내에서 풀 베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경기는 승무패 모두 지우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4번 경기는 마르세유 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인데, 마르세유가 지금 조별리그 단계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승점도 단 1점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르세유가 직전 낭트와의 리그왕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인 베네데토 선수가 리그 9경기 만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수거리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득점 감각이 살아났다는 면이 있고 공격을 책임져야 할 빠에와 디미트리 빠에 선수와 토뱅 선수가 골맛을 나란히 보면서 지금 주축 공격수들이 모처럼 골맛을 보면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마르세유가 리그 앙에서는 홈에서 조금은 원정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원정에서는 4승 1무로 강했었는데 홈에서는 승리가 없었다가 최근에 홈에서도 2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과 주축 공격수들이 지난 낭트전에서 모처럼 골맛을 봤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도 승리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마르세유는 지금 승점 빵점으로 16강 진출이 좌절이 됐지만 지금 올림피아코스와 3위 자리를 놓고 대결을 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3위가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16강에는 실패를 했더라도 이 유로파리그 티켓은 따낼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림피아 코스와의 맞대결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것이 마르세유입니다. 마르세유 쪽의 결장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인 발레르디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고 백업 공격형 미드필더인 라돈치치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아웃이 된다고 합니다. 주전급 수비형 중앙 미드필더인 쌍송 선수는 지난 낭트전 내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조금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베테랑 공격수 발부에나 선수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공격수가 36살 정도의 어떤 노장 공격수인데 올림피아코스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발부에나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올림피아코스가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지난 마르세유와의 1차전에서는 올림피아코스가 극장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극장골의 주인공인 핫산 선수가 지금 자가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핫산과 발부에나가 나오지 못하는 올림피아코스가 최근 홈에서도 살아난 마르세유를 상대로 화력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올림피아코스가 고무적인 부분은 엘 아라비 선수 리그에서 5골을 넣고 있는 이 엘 아라비 선수가 최근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올림피아코스도 충분히 마르세유를 상대로 한 골 이상은 넣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올림피아코스가 자국 리그에서는 홈에서는 정말 깡패입니다. 5승을 전승을 거뒀었는데 실점은 단 한 골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홈 극강인 올림피아코스가 그래도 원정에서는 홈만큼의 힘을 발휘하기엔 조금은 힘들다고 보여지고 발부에나와 핫산이 빠진 올림피아코스의 화력 약화가 조금은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최근에 홈에서도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홈에서 낭트와의 대결에서 주축 공격수들이 모처럼 골맛을 봤다는 점은 의외로 마르세유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승을 기록을 하면서 유로파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3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올림피아코스와 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초안 픽으로는 마르세유의 단통 승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추후에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투포를 잡아볼 만한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단통 사이드를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5번 경기는 포르투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인데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16강 진출을 확보를 했습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 비기기만 해도 2위 자리를 확보를 하면서 16강 진출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아무리 16강을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포르투에게 패배를 할 경우에는 포르투에게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어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포르투전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를 조 1위를 확보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시티가 포르투전을
마친 다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풀럼을 만나게 됩니다. 승격팀인 풀럼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정이기 때문에 포르투전에서도 조금은 힘을 그렇게까지 빼지 않아도 조 1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포르투전에서 괜찮은 전력을 구성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1차전에서도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홈에서 지지 않는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포르투가 모든 대회에서 5연승을 거뒀는데 11골 1실점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홈에서는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포르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16강 진출을 위해서 최대한 비기는 경기, 그러니까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는 의외로 포르투에게 잡힐 경우에는 조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승격팀 풀럼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포르투를 상대로 가용한 최대 전력을 구축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프리미어 리그보다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조 1위로 진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포르투를 상대로 최대한 승리를 가져가는 운영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직전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특유의 화력까지 살아난 상황에서 포르투를 상대로 안정적인 조 1위 확보를 위해서 의외로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포르투보다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 경기가 이 5번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초안픽으로는 포르투의 단통패, 맨체스터 시티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는 리버풀 대 아약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 투포를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버풀이 주말 경기에서 브라이튼의 졸전 끝에 무승부를 거뒀었죠. 아무래도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 지금 브라이튼전에서 멀티플레이어인 제임스 밀러 선수까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7명, 8명이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지금 허리진에서 부상 복귀가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 많은 상황이고 아약스가 지금 네덜란드 리그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6연승 상승세인데 6연승을 거뒀을 때 23골을 넣으면서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아무리 안필드 홈구장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아탈란타에게 홈에서 한번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의 안필드가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약스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리버풀이 브라이튼전에서 경기 초반에 조금은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주도권을 잃었던 감도 있습니다. 미나미노 선수를 넣으면서 조금은 중원에서 압도를 당했고 그래서 클롭 감독이 후반전에 교체 투입을 했었던 마네 선수를 필두로 해서 초반부터 이 아약스를 상대로 베스트 라인업 가동 가능한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나온다면 그래도 아약스를 상대로 충분히 뒷공간을 후벼파면서 승리까지 거둘 수 있는 것이 리버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투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1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16강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승리 시에 아약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경우에 16강을 확정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아약스의 덜미가 잡힌다면 16강 진출조차도 지금 불투명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롭 감독이 어떻게든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아약스를 상대로 승리를 노리는 승점 3점짜리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 2위 를 달리고 있는데 아탈란타와 승점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버풀전에 패배를 하고 아탈란타가 상대적으로 체급이 떨어지는 미트 윌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조 2위 자리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아약스는 최대한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약스가 만약에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승점 8점이 되고 아탈란타가 미트 윌란을 꺾는다면 승점 10점이 되기 때문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아약스와 아탈란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리버풀을 상대로 무승부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게 아약스입니다. 1차전 아약스의 홈에서 치러진 1차전에서는 아쉽게 자책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약스이기 때문에 더욱이 아약스의 지금 안토니 선수 슈퍼 유망주라고 불리는 이 안토니 선수가 주말 경기에서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리그에서 4골 3도움을 올리고 있는데 이 안토니 선수가 지난 리버풀과의 1차전에서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버풀을 상대로 이 안토니 선수가 충분히 활약을 해준다면 리버풀이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브라이튼 원정에서도 졸전을 거두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약스가 자국 리그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약스가 충분히 승리까지도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픽으로 승패 투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아탈란타 대 미트윌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제가 단통 사이드를 가볍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트윌란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승점 빵점입니다. 최하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의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서 이미 유로파리그 티켓까지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승점과 그러한 의미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 본다면 열심히 경기를 뛰겠지만 아탈란타 역시 지금 아약스와 승점이 동률인 상황에서 반드시 미트윌란을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이미 미트윌란 원정에서 4대0 승리를 거뒀던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주중 리그에서 베로나에게 0대2로 덜미가 잡혔는데 그 경기에서 자파타와 일리치치 등 주전 공격수인 이 자파타와 일리치치를 후반 일찌감치 빼주면서 미트윌란전을 대비한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가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탈란타가 미트윌란을 상대로 충분히 승점 3점을 잡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미트윌란이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에반데르 선수와 주전 미드필더인 카유스테 선수가 지금 코로나19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미트윌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하위가 확정된 미트윌란이 주전 미드필더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D조에서 3위 아약스와 승점 동률을 이루고 있고 최종전이 아약스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트윌란전을 승리를 거둬놓고 아약스를 상대해야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그래도 주축 공격수들을 일찌감치 빼주면서 로테이션을 가동한 면도 있고 올 시즌 세리에 A 홈 경기에서는 조금은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이지만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리버풀 원정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뒀을 만큼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기세가 한껏 올라 있기 때문에 이미 탈락이 확정된 최하위가 확정된 미트윌란을 홈으로 불러내서 대량 득점까지도 가능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7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를 초안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51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51회차 현미경 분석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